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완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대반. 물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쌤께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아니지 우리 아니지 이렇게- 저기 아니 확실하게 색깔을 이제- 아니에요. 그러면 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his back 그의 귀환이 어떻게 이 한반도 안보에 좀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있겠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도 보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상회담과 같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특유의 이 거래. 트럼프 대통령이 상인 정신을 굉장히 투철한 분이잖아요. 외교도 상인 정신으로. 그렇죠.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8월 4일 날 미국을 향해서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결도 강조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대화를 언급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21년도 이후에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화라는 말 꺼내는 것 그렇죠. 자체가. 예. 두 사람의 스타일만 봐도 북미 대화는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네. 트럼프 2기가 지난 1기 때와의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 여러 가지 있죠. 네. 이제는 뒤가 없다. 아, 뒤가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하지. 중요한 안 이야기입니다. 되니까. 재선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이제 끝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네. 이거 제일 무섭거든요. 또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든 김정은이든 다 저든 네. 나이가 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네. 지혜로워지죠. 지혜로워. 현명해지고 근데 고집이 세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예? 힘이 빠집니다. 예, 옛날 같지 않아요. 보는 시각이 좀 다르네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차이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변수입니다. 러시아.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러시아 푸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대화가 절실하지도 않을 가능성. 오히려. 그런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있다고 해도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담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 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북한의 핵 상황이 트럼프 1기 때와는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 핵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진 채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트럼프 2기는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1기 때와는 달리 북한의 기존 핵무기는 인정하고 대신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도록 해서 이러한 방안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이 결코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건너뛰어서 네. 비확산이랄지 북한 핵을 용인하는 채 협상에 나서는 이런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이번에도 김정은과 트럼프 이번에도 서로 회담을 또 하더라도 우리 또 네. 만나서다고 치더라도 결국 하나님 네. 아무 네. 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것처럼 그냥 시즌 2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강대강으로 이번에도 부딪히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실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 또는 재임의 부담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무조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다른 미국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승부를 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는 북미 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요, 쌤. 오늘 쌤께 들은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북러가 조금 밀착해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북한의 전통적인 후원국이라고 하면 중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대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신중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북한의 이 러시아로의 군 파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 모른다. 모른다. No. 모른다. 아, 모른다. 네. 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 무슨 의미일까요? 몰라. 关于你的第一个问题，中方不了解有关情况。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이 옛날 같지 온도차가 않다.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이것이 동북아 안전을 원하는 중국의 안보 이익과는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 정세,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군사적 갈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국의 입지를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지 않을 정도로 찔끔찔끔 물을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로 열린 기회의 창이 아주 활짝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파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북한은 절대 중국이란 카드를 버리지는 않겠죠. 이 기회에 중국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 근데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친해질 결심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와는 뭐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을 말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이 남관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관리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북러의 밀착이 세계 각국의 국익에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네. 한미 동맹이 중요한 안보 기반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만 다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리 외교를 잘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우리는 이제 북러가 밀착하고 있을 때 약한 고리, 약해진 고리가 중국이라고 보는데 약한 고리.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압록강부터 400 400 킬로. 400 킬로. 서울 부산보다 훨씬 정도. 멀고. 전 1000km. 그러니까 구불구불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긴가 보다. 몰아졌으면 그럼 뭐 1,500km? 에이, 구불구불 설마. 구불구불 이렇게 1000km. 되시면 거의 맞추셨어요. 네? 어떻게 그쪽하고 뭐 정보를 얘기하는 게 있는 진짜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뭐 아니 그리고 지금 복장도 약간 그게 당원 예. 그래요. 맞습니다. 약 1,400에서 1,500km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굉장히 긴 네. 길이네요. 그럼요. 그걸 맞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북한과 중국이.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에서 외교는 이데올로기적인 접근 이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이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자외교, 다자외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교수님 오늘 계속해서 냉철하게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 뭔가 네네. 우리도 변곡점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가 양자 외교, 다자 외교를 잘 해나가면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잘 풀어가고 또 남관계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속에서 새로운 탈출구는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